안녕하세요. 코나고 김태현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턴테이블입니다. 요즘에 고가의 하이엔드 턴테이블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도 정말 턴테이블을 많이 다뤄봤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독특한 턴테이블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턴테이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좋은 턴테이블은 무엇인가, 그런 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이 턴테이블의 구동 방식이나 설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좋은 턴테이블은 일단은 모터가 중요합니다. LP를 플래터 위에 올려서 회전을 시키는데, 이 플래터를 회전시키는 거는 다이렉트 드라이브가 됐든 벨트 드라이브가 됐든 뭐가 됐든 일단은 모터가 있어야 모터로 플래터를 회전시킬 수 있죠. 그렇죠. 일단은 모터가 아주 정숙하게 진동이 최소화된 이런 모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터가 정속으로 주행을 계속 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터가 아무리 정숙하고 굉장히 정속을 유지하면서 돈다고 하더라도 플래터는 회전하려면 베어링이 필요하잖아요. 베어링에서 뭔가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면 그것도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베어링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남도 베어링이 정말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피벗 토남이 이렇게 홀을 그리면서 움직이는데 그것도 토남 축에 어떤 베어링이 얼마나 정밀한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카트리지죠. 어떻게 보면 카트리지는 전체 오디오 시스템을 보면 스피커 같은 약간 그런 역할을 한다고 좀 비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소개하는 이 턴테이블은 과연 제가 얘기한 그런 좋은 턴테이블의 조건을 얼마나 갖췄는가, 그리고 그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과연 어떤 설계 방식을 도입을 했는가,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요. 오늘 소개하는 이 턴테이블의 메이커는 클라우디오라는 브랜드고요. 턴테이블 이름은 마그네저라고 합니다. 김편님, 너 이 턴테이블의 소문은 좀 들으셨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외국에서부터 먼저 입소문이 나왔고, 정말 이 K 오디오의 또 자긍심을 한껏 높여준 정말 엄청난 그 머신인 것 같아요. 아날로그 머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물은 처음 봤는데요. 정말 상상했던 모든 것이 이 한 대로 다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뭐 턴테이블도 그렇고, 저쪽 12인치 롱암도 그렇고, 정말 대단한 마스터피스가 나온 것 같아요. 보면은 이름부터 마그네저가 뭐 우주의 자력선? 이거를 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이름에서도 뭔가 좀 비범한 그런 좀 냄새가 나는데, 기본적으로 구동계부터 좀 살펴보면 이 턴테이블은 벨트 드라이브가 아닙니다. 요즘에 가장 많은 턴테이블 메이커가 사용하는 구동 방식인데 벨트 드라이브가 많은데, 이 턴테이블은 다이렉트 드라이브예요. 김편님도 보셨죠? 안에 이제 막 마그네틱 딱 굉장히 큰 거 박아놓고.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 이제 고정자, 그렇죠? 스테이터 역할을 해주고, 그 위에 자기 부상으로 오른 거죠, 자석의 힘으로. 거기에 이제 그 코일이 진짜 많이 감겨 있었는데, 그게 이제 회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회전자 위에 이 두꺼운 20kg짜리 알루미늄 플래터를 얹혀서 부양시켜서 도는. 그러니까 이 최대의 목적은 역시 이 구동계에서 혹시라도 생길 진동을 제거하기 위한 설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이렉트 드라이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신데, 사실 다이렉트 드라이브는 잘 만들면 정말 굉장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구동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막 잘못 만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은 막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막 이러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와우 앤 플러터 이런 것도 많고, 모터의 코깅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음질적으로 안 좋은 현상도 많고, 뭐 음정이 왜곡된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 턴테이블 같은 경우 보니까 와우 앤 플러터가 뭐 최대로 잡아도 0.05%? 그렇죠. 그리고 스피드 오차가 무려 뭐 1000분의 1 RPM, 뭐 오차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그렇죠. 보통 이제 와우 앤 플러터 기준점, 좀 들만한 턴테이블 기준점이 0.1%잖아요. 그의 절반, 그러니까 맥스로 쳐도 절반밖에 안 되니까, 그 음정의 어떤 출렁거림 이런 거는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플래터가 이제 이 턴테이블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딱 말해주는데요. 일반적으로 벨트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은 벨트를 연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벨트 이런 게 필요가 없죠. 기본적으로 다이렉트 드라이브고, 밑에 이제 모터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자석이 깔려 있고, 그 위에다가
이 플래터를 이게 딱 올리게 됩니다. 이제 플래터 보면은 속은 이게 비어 있어요. 처음에는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무슨 원형 풀장이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안에 푸른색 이게 조명인지 모르겠는데 안에 이제 액체가 예. 들어있고 얘네는 이거를 이제 리퀴드 스테빌라이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액체를 집어넣어서 어떤 플래터가 안정적으로 돌게 해주는 어떤 장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플래터를 뭐 림 관성 플래터 예,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쪽에도 비워놓고 레가 플래터도 좀 비슷해요. 보면은 그렇죠. 안쪽을 이렇게 파놨는데 외주로 갈수록 이게 두께가 두껍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레가는 오히려 이제 묵직하고 무거운 플래터, 무거운 턴테이블이 예. 특히 이제 저음 쪽에서 이제 음을 왜곡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예. 최대한 가볍게 하되 예. 플래터의 관성 모멘텀을 키우는 쪽으로 최고로 끌어올리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진동을 없애는 스타일인데 저도 요 설계를 딱 보는 순간 좀 예. 어떤 유사성 이런 네. 게 좀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 가운데를 이렇게 텅 비게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잘만 설계하면 오히려 요즘에 나오는 하이엔드 턴테이블 중에 정말 굉장히 무거운 플래터를 쓰는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높은 관성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턴테이블에 정말 독특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턴테이블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LP를 그리고 많이 모으시는 분들,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클램프라는 거를 사용해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스핀들 위에 그러니까 중앙에 올리는 그런 클램프 말고 그러니까 외주에 올려버리는 그러니까 LP가 완전히 평탄한 것들이 많이 없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죠. 네. 신품 새 거를 사도 완벽하게 평평하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거를, 외주 부분을 딱 눌러주는 클램프가 별도의 액세서리로 많이 나온 게 예전에 좀 있었는데, 저도 많이 썼었어요. 링 클램프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사용해보면 굉장히 좀 불편해요. 맨날 LP 얹고, 그것도 얹고, 또 틀다가 나중에 바꾸려면은, LP 바꾸려면 또 내리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링 클램프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예. 아까 그 작동하는 거 보니까 정말 볼만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LP의 가장자리뿐만이 아니라 예. 그 가운데 라벨 붙어 있는 곳까지 약간 저는 캐로로 병장의 그 기모자가 생각이 났는데 예. 그것처럼 딱 내려왔고 그 가운데 중심부도 눌러주고 맞아요. 그리고 겉에도 지금 이게 한 8개 조각이 뭉쳐지면서 네. 가장자리를 눌러주고 그래서 네. 압착을 시켜서 이거를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예. 평평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통은 이제 그 에어펌프를 달아갖고 베이컴, 그러니까 그렇죠. 진공 흡착을 하는 그런 브랜드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잘못 컨트롤을 하면은 에어펌프에서 뭐 소음이 오염이 난다든가, 되거나 그렇죠. 소리가 나거나 예. 그런 어떤 그 사후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곧바로 여기서 붙어 있어갖고 이거를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눌러주는 네. 이 정말 기막힌 광경을 보고서 네. 야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마그네저의 시그니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들이 뭐 몇 가지 있는데 실제로 이런 클램프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들이 사실 카트리지를 올리다가 클램프 위에다가 이걸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감안을 해서 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턴테이블은 카트리지를 만약에 우리 클램프 그 금속 위에다 올린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사선으로 떨어지게끔 해서 레코드에 1번으로 카트리지가 안착하게끔 예, 그런 안정장치까지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도 그렇고 끝날 네. 때도 예. 오토 리프트가 돼갖고 끝나면은 다 자동으로 올라가게끔 네. 무게가 55kg이나 나가는 어떤 이 메모드급 네. 탭을 치고는 상당히 섬세하다 이런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이 또 턴테이블의 활용 정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토남입니다. 토남은 기본적으로 여기 장착해 놓은 거는 이 토남과 이 토남 베이스가 하나의 세트예요. 이것도 클라우디오에서 만든 자체 토남입니다. 자체 개발했는데 저는 이거를 해외 매체에서 처음 보고 와, 가장 진보한 토남 중에 하나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김PD도 처음 보니까 되게 좀 신기하죠. 그렇죠. 이게 분명히 핍업 방식인데 예. 지금 저희가 이쪽에서 약간 눈이 부실 정도인데 이렇게 레이저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게 정말 그 실처럼 그 레이저 선이 그어져 있는데 예. 아까 작동할 때 보니까 카트리지 그 스타일러스가 얘를 따라서 그야말로 그렇죠. 직선으로 운동하죠. 움직이는 그 리니어 톤함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네. 피벗 방식인데 카트리지 진행은 완전 리니어로. 결국 오차 없이 마지막 트랙까지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비결이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저 두 개 병렬로 연결된 긴 따로따로 움직이는 예. 톤함 튜브에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신경을 많이 쓴 톤함 같습니다. 피벗 방식 톤함은 뭐 장점도 있지만 치명적인 태생적인 단점이라는 게 이게 트래킹 앵글 에러. 그렇죠. LP의 외주부터 그 안쪽까지 직선으로 운행하는 게 가장 최고 이상적인데 피벗 방식은 어쩔 수 없이 홀을 그리면서 그렇죠. 예. 원을 그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카트리지 오프셋 5모행 맞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에러를 최소화하려고는 하지만 어차피 조금의 오차는 생긴다. 근데 반대로 이런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탄젠셜이라고 그러죠. 탄젠셜 톤함, 리니어 트래킹을 하는 톤함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지만 이것 또한 주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에러들이 생길 소지가 또 있어요. 그렇죠. 예. 어차피 리니어하게 직선으로 움직이려면 그 축에서 예. 그 암튜브를 띄워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에어튜브가 들어가요. 그렇죠. 거기서 또 따르는 어떤 소음이라든지 네. 그 오염 문제도 또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리니어 톤함이 좀 정착이 못된 이유가 예. 그 어떤 그 이론상으로는 트래킹 에러를 없앨 수 있지만은 네. 실제 실전에서 쓰다 보면 상당히 불편한 거죠. 네. 피벗 방식과 탄젠셜 톤함의 장점만을 합쳐놓은 피벗 방식인데 리니어 트래킹을 하는 피벗 톤함인 거죠. 그렇죠. 예. 이런 방식의 톤함을 클라우디오가 처음 이런 걸 개발한 건 아니에요. 기존에도 이런 방식의 유사한 방식의 톤함은 있었지만 그렇죠. 네. 이 톤함처럼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작동하는 거는 제가 세계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레이저 선 떠나서 정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예. 1번 트랙부터 뭐 4번 트랙까지 쭉 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톤함은 오버행이나 이런 것도 맞출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안티스케이팅 이런 거 맞출 필요도 없고요. 그 외에 아지무스나 VTA라든가 뒤에 이제 카운터웨이트 통해 가지고 맞출 수 있는 그 침합이라든가 그렇죠. 굉장히 세밀한 세팅은 모두 가능합니다. 톤함의 박스가 이만해요. 톤함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속과 그다음에 측정할 때 필요한 도구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만 여기 저희가 좀 보시라고 전시를 좀 해놨습니다. 그렇죠. 이 턴테이블이나 이 톤함 별매잖아요. 예. 톤함도 가격을 감안하면 이런 정도는 좀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마음에 드는 거는 톤함을 한 대를 더 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싼 비싼 턴테이블을 사갖고 톤함 하나만 쓰기는 좀 아깝잖아요. 예. 그래갖고 하나를 더 장착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옵션을 준 점이 되게 마음에 듭니다. 네. 실제 보면은 이게 정말 중후장대하고 예, 만듦새도 정말 좋고 이 마감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보기 좋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느낌은 하이엔드 턴테이블, 예. 프랑스 예. 메트로놈 네. 그쪽에서 나온 하이엔드 CD 플레이어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네. 이 회전수도 33, 45, 78까지 다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버튼 누르는 감촉도 예. 상당히 좋고 마감 곳곳에 손길을 만져보면 예. 이게 코라님이 얘기하기로는 국내에서 모두 제작을 다 한다고 제작을 합니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끈하게 실크를 만지는 것 같아요. 정말 예. 이 가공 퀄리티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실제 음질적으로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줄지 저희가 들어오면서 한 3곡 정도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하고 청음한 시스템 제가 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턴테이블이 일단은 이 턴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카트리지는 오디오 테크니카의 레퍼런스급 MC 카트리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너앰프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서덜랜드 PHD 포너앰프를 사용을 했고요. 프리앰프는 클라스의 CP800 마크2, 그 다음에 파워앰프는 패스랩스 XA60.5 모노블럭 A클래스 파워앰프입니다. 스피커는 라포트 테크놀로지스의 아트리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 턴테이블과 카트리지 외에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한 3곡 정도 녹음했는데 이어서 들어보시면서 이 아날로그 사운드를 한번 가늠해 보시죠.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시는데요. 저는 일단은 첫 번째 곡은 이렇게 스틸리덴의 앨범 아자 중에서 한 곡 들어봤는데, 이거를 처음에는 제가 오리지널 초반을 가지고 한번 들어봤고, 두 번째는 최근에 좀 발매된 건데요. 이거는 오리지널 마스터긴 한데 EQ를 적용하지 않은 마스터를 가지고 최근에 재발매를 했어요. 근데 이 두 버전의 LP의 차이가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마스터 커팅, 그리고 오리지널 마스터의 차이에 의한 그런 차이를 청감상 굉장히 정확하게 딱 비교해 줄 만큼, 그렇죠. 여러 면에서 굉장히 정확한 그 표현력, 해상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네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음반 차이가 일단 다이내믹스에서 차이가 확 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아까 들었던 곡인가 싶을 정도로 예. 전혀 다른 인상을 좀 품어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제 좀 강렬했던 인상이 뭐냐면은 예. 정말 이 스트레스나 노이즈, 그 다음에 어떤 왜곡, 예. 뒤틀림 이런 게 전혀 없이 모든 중력에서 해탈해서 위에서 네. 딱 바라보는 듯한 느낌.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이런 느낌을 또 한번 받는구나. 전에 네. 이제 그 MSB 새로 나온 그 또 하이엔드 DC 들으면서도 소스기가 사라졌다는 제가 표현을 했는데, 예. 이거 역시 이 아날로그 소스기기가 예. 제대로 이 LP를 읽어드리니까 네. 이 집체만한 게 딱 예. 사라지는 그런 어떤 판타지 이런 걸 느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턴테이블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이제 정확한 속도, 그리고 오랫동안 장시간 들어도 되게 균질한 속도, 이게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동부터 자유로울 것,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속도가 안 맞게 되면은, 그러니까 속도가 왔다 갔다 편차가 계속해서 생기고 이러면은 사실 음정이 뒤틀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음정이 뒤틀리면은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것들이 보컬, 피아노, 그다음에 색소폰이나 이런 관악기들 이런 부분들인데, 두 번째 곡 이런 거에서 들어보면 정말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이게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게 음정이 좀 뒤틀리면 굉장히 불쾌하고, 그렇죠. 음악이 이제 음악 같지가 않게 들리는. 그렇죠. 시각적으로 표현하면은 이게 약간 청바지가 바랜 느낌이랄까요? 막 그런 느낌? 지저분해진 느낌?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게 정말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디지털 스트리밍 음원만 들은 세대는 그런 느낌이 아예 경험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LP나 그 카세트 테이프를 청소년기 때부터 들었던 분들은 예. 그거에 되게 민감해요. 그 그쵸, 모터에 그렇죠. 그 빠르고 느린 거를 귀신같이 알 수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예전에 하도 많이 들어서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었다. 예. 그게 귀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빌려줬던 친구한테 막 화를 내죠. 그렇죠. 그 정도로 민감한데, 속도에 민감한데, 턴테이블에서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고, 그야말로 속도를 의식 안 해도 될 만한,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두 번째 곡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오디오 리뷰어 생활을 하면서 처음 느꼈던 건데, 재생음이 상당히 무해하다. 그리고 독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러 재즈 악기들이 몸을 파고들고서 쑥 빠져나가는데 정말 무해한 것 같아요. 네. 아주 깨끗한 공기만이 스쳐간 듯. 그 정도로 아주 깨끗하고 정말 스트레스도 없고 되게 순결한 음이 드디어 나오는구나. 아주 감탄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벨트 같은 거를 걸지 않고 다이렉트 드라이브면서 마그네틱 드라이브잖아요. 공중 부양시켜서 이걸 플래터를 회전하는 방식, 근데 마그네틱 드라이브 방식도 제조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진동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자유로워지잖아요. 마그넷을 사용해서 이제 부양시켜서 돌리게 되면. 근데 정말 스트레스가 없는, 기존에 듣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디스토션을 우리가 즐긴 게 아닐까? 그렇죠. 약간 그런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스트레스가 없이 정말 음악이 정말 술술 나오고 장시간 들어도 피로감이 없는 그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기존에 들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날로그로 생각했던 그 특유의 그 음의 감촉이 어떻게 보면 태생적으로 스며들었던 왜곡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마지막 그 신세계로부터 그 교향곡에서는 얘가, 그러니까 토남에 되게
감탄을 했던 곡인데요. 아, 예. 얘가 리니어하게 진짜 딱 트래킹을 하니까 결국 여기서 얻어지는 거는 정확한 음상과 그다음에 사운드 스테이지, 그렇죠. 스테레오 이미지일 거 아니에요. 예. 아날로그 소스 LP에서 이거를 확보를 하니까 예. 이 락포트 스피커가 완전 딱 사라지고 예. 무대만이 펼쳐지는 게 이 카트리지 트래킹으로도 가능하구나. 예. 진짜 감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며칠 이거 들어오면서 보면은 가장 좋은 거는 또 그런 것 같아요. 이 트래킹 에러가 있는 것들은 이 트랙 안쪽으로 갈수록 그 에러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질이 안쪽으로 갈수록 조금 안 좋아집니다. 이런 좀 하이엔드 턴테이블로 가면 그런 게 더 잘 느껴져요, 사실. 근데 이 턴테이블은 리니어 트래킹을 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가면서 음질이 더 안 좋아지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균질하게 1번 곡부터 마지막 곡까지 이런 부분들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강점이에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이 클라우디오의 마그네저는 예. 가격에 먼저 놀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턴테이블과 토남의 곳곳에 이 스며든 어떤 창의적인 발상들, 어떤 상상의 결실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조합을 통해서 느낀 그 어떤 완성된 아날로그 사운드에 이렇게 차례차례 놀란 것 같아요. 아주 오늘 마스터피스 사운드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아날로그 LP를 즐기는 데 있어서 턴테이블과 이 토남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생적인 약점들, 그런 것들을 절대 해소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를 정말 일거에 그 벽을 허물어버린 그렇죠. 턴테이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국내에서 제작한 턴테이블이라서 훨씬 더 놀랍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기분 좋은 리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운드 정말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클라우디오의 마그네저 턴테이블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나노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